왕관의 무게, 그리고 핏빛 장부, 이부진의 전쟁.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부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삼성가의 장녀, 리틀 이건희, 럭셔리한 호텔 로비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택시기사의 4억 원 배상을 면제해준 그 따뜻한 미담의 주인공. 하지만 2025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부진 사장의 진짜 모습은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2024년 말 호텔 신라의 실적 발표장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98% 폭락,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뚫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삼성 이름 달고 이게 뭡니까? 배당금 영원히 말이 됩니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부진 사장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완벽한 핏의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소름 끼치는 모순을 봤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옷차림, 그녀의 피부, 그녀의 재벌가 여성으로서의 아우라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성적표는 피가 낭자한 전쟁터의 부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재벌가 공주님이라는 편견을 찢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혹한 유리절벽 위를 걷고 있는 한 경영자의 핏빛 생존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했던 그 삶이 사실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지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30분 뒤 여러분은 이부진이라는 이름에서 전혀 다른 전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장부를 펼치겠습니다. 자, 감상은 거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텔 사장이니까 우아하게 와인이나 고르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텔 신라의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이곳은 호텔 회사가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이 회사의 본질은 호텔이 아니라 거대 보따리상입니다. 매출의 85%가 면세점에서 나옵니다. 호텔은 그저 거대한 면세점을 돋보이게 하는 간판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2024년과 2025년 면세점 사업은 그야말로 도살장이었습니다. 첫째, 따이궁의 배신입니다. 과거엔 이들이 물건을 싹쓸이해가며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박살나면서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하이난 면세점을 키우면서 굳이 한국까지 와서 물건을 떼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큰손들이 증발했습니다. 둘째, 숨만 쉬어도 나가는 살인적인 임대료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기억하십니까? 대기업들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죠. 이부진 사장은 여기서 승부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매달 수백억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고정비. 이것이 영업이익률을 0%대, 아니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주범입니다. 제가 만난 전직 면세점 임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발을 얼마나 젓는지 아시죠? 면세점은 발을 젓는 수준이 아니라 물 밑에서 상어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인 물건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기는 상황, 그게 지난 2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지독하게 디테일에 매달렸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라 호텔 리뉴얼 당시 그녀는 객실 문선잡이 재질 하나, 베개 위 머리카락 하나까지 직접 체크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 떴다 하면 공포에 떨 정도였죠. 이것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브랜드의 격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익률 1%짜리 박리담의 장사, 면세점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최고급 럭셔리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 이것이 이부진 경영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그녀가 2025년 주주총회에서 입었던 그 옷, 그 가방. 언론은 이부진 패션 완판이라고 떠들었지만 경제기자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실적을 감추기 위한, 그리고 호텔 신라는 건재하다라고 주주들에게 최면을 걸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투복이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호텔신라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벌 시스템이 가진 모순, 그리고 여성 CEO에게 가해지는 이중잣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 승부사 기질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하지만 이 별명 뒤에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가의 후계 구도를 보십시오. 아들 이재용 회장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미래 먹거리이자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의 심장입니다. 반면 딸 이부진 사장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호텔, 유통,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노동 집약적이며 마진은 박하고 감정 노동까지 해야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가의 보이지 않는 성별 분업입니다. 아들에게는 기술과 금융을, 딸에게는 소비재와 럭셔리를. 이부진 사장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 끝에서 시작했죠. 경영학에서는 이를 유리절벽, 글래스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위기일 때 혹은 리스크가 큰 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실패하면 역시 여자는 안 돼라며 기난하고 성공하면 원래 배경이 좋아서라고 깎아내리는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겪은 개인사들, 이혼 소송, 프로포폴 의혹 등 온갖 루머들, 남성 CEO였다면 사생활이라며 덮였을 문제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모의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로 전 국민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가면을 쓰고 뒤로는 적자투성이 장부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 명품 브랜드 CEO들을 직접 찾아가 읍소했습니다. 2010년 루이비통을 인천공항 면세점에 세계 최초로 유치했을 때 그녀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1년을 공들인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역시 내 딸이라고 칭찬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삼성의 딸로 끝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현재 그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독자 브랜드로 글로벌 호텔 체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에 묶인 목줄을 끊어내고 진짜 호텔리어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주주들은 지금 당장 배당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증권가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쏟아냅니다. 이부진 사장은 지금 삼성이라는 거대한 방패 없이 홀로 화살을 맞고 있는 장수와 같습니다. 이 냉혹한 분석 끝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재벌가의 삶을 동화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제는 신데렐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이미지는 자산이지만 본질이 없으면 독이 된다. 그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미지는 초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 그 화려한 이미지는 오히려 주주들의 분노를 키우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좋다는 평판과 일을 잘한다는 평판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부진 사장은 착한 사장이 아니라 돈 버는 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의 땅에서 장사하지 마라. 호텔 신라의 위기는 결국 공항 임대와 중국, 따이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 브랜드, 내 플랫폼이 없으면 거센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립니다. 이부진 사장이 늦게나마 신라 모노그램과 뷰티 브랜드 등 독자 컨텐츠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존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경계하라. 이부진 사장은 말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리더가 직접 나와서 비전을 설명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호환기에는 마케팅이 되지만 불안기에는 불통이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부진 사장은 행복할까요? 그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그녀는 CEO라는 부품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재벌가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억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주가는 눈물에 반응하지 않고 재무제표는 변명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2026년 호텔 신라의 주가 그래프가 빨간색 상승 곡선을 그릴지 파란색 하락 곡선을 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삼성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지만 지금 그 왕관은 금이 아니라 달궈진 무쇠처럼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반전의 카드를 꺼낼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